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댁과 가까이 사는 건 말도 안 돼요. 며느리 태희가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죠. 시댁 가까우면 얼마나 귀찮은 일들이 많은데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린 태희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엄마, 태희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아들마저 며느리만 감싸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용돈도 챙겨주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어요. 알겠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점례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이 되었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 가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제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면 더욱 그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네요. 우리 집 작은 베란다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화분들이 아직도 제법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며 말을 걸어보곤 해요. 오늘도 예쁘게 피었네. 그 사람이 보면 좋아할 텐데. 그러면 꽃들도 바람에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들 우진이는 참 착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려요. 결혼한 지 3년 되었는데도 변함없이 말이에요. 며느리 태희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는 게 친엄마처럼 편하지는 않죠. 오늘 오후에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새 집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아직은 여러 곳을 보고 있는데. 혹시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답했죠. 엄마야, 너희가 좋은 곳으로 정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사는 곳이 불편하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엄마랑 가까운 곳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 수 있다니. 지금도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지만 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근처면 정말 좋겠구나. 엄마도 외롭지 않고. 그죠? 태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태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래도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나 봐요. 그동안 서로 조심스럽게 지내왔는데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아들 부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면 우진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자주 끓여줄 수 있을 텐데. 태희한테도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며칠 후 우진이가 태희와 함께 집에 왔어요. 함께 부동산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랑 같이 가보실래요? 엄마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태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좋죠, 어머님.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곳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태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거든요.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 눈빛이 그리 밝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마 새 집 알아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부동산에서 몇 군데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단지도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여기 어때? 우진아? 엄마가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응, 여기 참 좋은 것 같아. 태희야, 너는 어떠니? 태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태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놓칠 수 없었어요. 마치 뭔가 체념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이의 팔짱을 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태희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마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겠죠. 태희는 착한 아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후면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우진이와 태희가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조금은 덜 외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우진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무거웠어요. 엄마, 집 문제로 태희랑 다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응, 어떻게 됐니? 그게 좀 복잡하네요. 태희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우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만 차마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까? 태희도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그럴까요? 내일 저녁에 엄마 댁으로 갈게요. 이튿날 저녁 우진이와 태희가 함께 왔어요. 태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게 온몸에서 느껴졌죠. 차를 내오고 간단한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도 태희는 계속 우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용기를 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 집 말인데요. 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태희가 먼저 꺼낸 말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응, 어떤데? 어머님 집이랑 10분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담스럽다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왜? 뭐가 부담스러우니? 왕래가 너무 많아지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태희가 잠시 우진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친정집도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가는데 시댁이 더 가까우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해졌어요. 불공평하다니요. 시댁과 친정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태희 말도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대감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태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도 저희가 너무 자주 오면 피곤하실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이는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태희는 의연한 표정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쯤이 좋겠니?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보다는 더 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지금도 30분이 걸리는데
1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우진이가 태희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편한 곳으로 하거라.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강남 쪽으로 알아볼까 해요. 태희 회사도 가깝고.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태희 회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렇게 해라.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태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더욱 적막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설렌 마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모두 허상이 되어버렸네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우진이와 태희가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왠지 그 불빛들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태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왕래가 많아지면 힘들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해줬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아들 부부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제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간섭과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받은 마음이 금세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박혀서 아팠어요. 며느리가 선을 그어버린 그 순간부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저희 사이에도 그어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우진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강남 쪽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어요. 다음 주에 계약할 예정이에요. 그래, 잘 됐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새 집 잘 구했구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제 정말로 더 멀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도 말이에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진이와 태희가 새 집 계약을 마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강남구 쪽이라고 하더군요.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어요. 축하한다, 우진아. 고마워요, 엄마. 다음 주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로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태희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왠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오후에 케이크를 들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태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진짜 다행이라니까. 시댁 가까우면 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거침없고 시원시원했어요. 맞아, 집안일도 계속 도와야 하고 명절 때마다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하잖아. 정말 부담스러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태희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태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동서도 시댁 근처 살다가 진짜 고생했다니까. 애들 봐달라, 빨래 도와달라, 청소 도와달라. 끝이 없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희는 바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 근처는 절대 안 살아야 해. 나도 그래서 일부러 멀리 골랐거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케이크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태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키는 게 많다, 부담스럽다, 절대 안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예의 바르게 대해준 것도 모두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속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늦게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오신 거예요? 태희가 케이크가 현관에 있더라고 하는데. 아, 그래. 갔다가 너희가 없어서 그냥 두고 왔어. 죄송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 태희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은 후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얼굴이 무척 초라해 보였어요.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태희를 만났어요. 태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장 보러 나왔구나. 네, 이사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그때 태희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언니, 이분이 시어머님이세요. 네, 그러세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희 친구 민정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잠시 서 있는데 민정이가 태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다행이다, 언니. 멀리 이사 가는 거. 태희가 황급히 친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댁 가까우면 정말 힘들다던데. 우리 사촌 언니도 그래서 고생했다니까. 태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태희가 서둘러 인사하고 친구를 끌고 가버렸어요. 뒤에서 민정이가 뭔가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무거워졌어요. 아니, 마음이 무거워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산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태희에게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구나. 그동안 예의를 차린 것도 모두 거칠애였던 거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서먹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시장에서 태희 만나셨죠? 응, 만났어. 태희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기분 상한 건 없어. 다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엄마, 우진아, 태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시댁이 가까우면 부담스럽겠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그리고 나도 이해해. 전화 너머로 우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멀리 살아도 괜찮고 자주 안 와도 괜찮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진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태희 없이 오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차를 내오며 앉았어요. 우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태희가 많이 신경 쓰이나 봐요. 뭐가? 엄마가 자꾸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운해한다고요? 언제 제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했나요? 엄마가 언제 서운하다고 했니? 말로 하신 건 아니지만 태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태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잖아요. 그래, 이해해.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어떨까요? 태희도 그게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거리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자주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태희가 그렇게 말했니?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우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희도 나름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우진이가 돌아간 후 오랜만에 동네 친구 춘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춘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점례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춘자는 역시 오랜 친구답게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우진이 며느리 때문에 좀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상황을 설명해 주니 춘자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이고, 그 며느리가 좀 지나치네. 시댁 가까이 사는 게 뭐가 그리 부담스럽다고. 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이해야? 그건 너무 심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 춘자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제가 혼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우진이도 문제야.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며느리 눈치만 보고. 그래도 며느리랑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소외시키면 되냐? 춘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우진이 부부가 이사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축하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태희야, 이사 고생 많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집은 어떠니? 살기 좋은가? 네, 좋아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해요. 그런데 태희의 목소리에서 어떤 선명한 선이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더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태희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니? 너무 자주 연락하시거나 챙겨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태희는 계속해서 선을 그어 나갔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차근차근 말이에요. 알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서로 부담 주지 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태희랑 통화하셨죠? 응.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아니야. 태희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나 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면서도
우진이 목소리에는 태희를 감싸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도 태희 말 이해해 주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며느리 편만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알겠다, 우진아.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태희도 안심할 것 같아요. 태희가 안심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며느리가 안심할 거라니.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어요.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아들의 무심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담 주지 말고요. 태희도 안심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밤새 귀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도 며느리가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태희의 말대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던 안부 전화도 끊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챙겨주던 것들도 모두 중단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진이 통장에 넣어주던 용돈도 그만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해줬던 건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거리를 두자고 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참 적막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우진이나 태희에게서 온 전화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험이나 마케팅 전화였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우리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실버 요가요? 네, 몸에 물이 안 가게 천천히 하는 요가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망설이다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복지관 요가 교실에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점내님, 자세가 참 좋으세요. 옆에서 운동하던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의 단지에 사는 김영숙 씨였어요. 감사해요. 처음인데도 재미있네요.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요가가 끝난 후 영숙 씨와 함께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요? 저도 아들 하나인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멀리 있어도 그리워하는 영숙 씨를 보니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제 상황이 더욱 씁쓸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나갔어요. 요가뿐만 아니라 한글 교실 봉사도 시작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진이와 태희 걱정만 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책도 읽고 예전에 취미로 하던 십자수도 다시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요.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건강해. 왜? 아, 그냥요. 평소보다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거리를 두자고 한 건 태희였는데 연락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태희는 잘 있니? 네, 태희도 잘 있어요. 하지만 우진이 목소리에서 뭔가 피곤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예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까요. 추석 당일 오후에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너희도 잘 보내라. 저희 차례는 태희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편했어요. 혼자서도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 씨가 송편을 가져왔어요. 점례 씨,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같이 차례도 지내요. 영숙 씨와 함께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이 멀리 있으면 그리워서 문제고 가까이 있으면 또 그것대로 문제네요. 영숙 씨 말에 공감이 갔어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더 외로운 법이니까요. 그 후로도 계속 조용히 지냈어요. 우진이가 가끔 전화를 하면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어요. 더 이상 이런저런 걱정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진이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욱 지쳐 있더라고요. 엄마, 혹시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없어.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 궁금함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어요.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오히려 많은 게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들 부부에게 매달려 지냈는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복지관 활동도 재미있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3달째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우진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태희 친정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 그래. 많이 아프시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태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태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뭔가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태희가 병원에 가야겠네. 네, 그런데 문제가 병원이 태희 회사 근처라서 자꾸 조퇴하고 외출해야 해요.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혹시... 우진이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뭔가 부탁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죠. 뭔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태희 친정어머님이 아프시다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며칠 후 영숙 씨와 복지관에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태희 씨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러게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이럴 때 시댁이 가까우면 도움받기 좋은데 며느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숙 씨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점례 씨는 도와주실 생각 없어요? 글쎄요.
태희가 거리를 두자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급한 일이면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태희가 그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어요?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진이 목소리가 더욱 지쳐 있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니? 태희가 매일 병원 가느라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상사가 개인 사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태희 친정에서도 돈이 없어서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해요. 우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쳤나 봐요. 힘들겠다. 네, 정말 힘들어요. 태희도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울고 그 순간 태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오빠, 엄마한테 이런 얘기 왜 해요? 아니야, 태희야.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희가 화를 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뭔가 집안 분위기가 많이 험악한 것 같았어요. 우진아, 너희 일이니까 알아서 하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태희가 그렇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비슷한 경험담을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댁 도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어려울 때는 은근히 기대하더라고요. 맞아요. 입으로는 거리를 두자고 하면서 정작 힘들 때는 시어머니가 나서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태희도 혹시 그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우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태희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왜? 병원 일로 너무 자주 빠져서요. 한 번 더 그러면 해고될 수도 있대요. 어머나. 그리고 친정어머님 수술비도 더 필요하고. 정말 막막해요. 우진이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태희는 뭐라고 하니? 태희가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태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래. 네.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워해요. 체면 때문에요. 체면이요.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는 이제 와서 체면 때문에 부탁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우진아, 태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겠지. 엄마,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태희가 거리를 두자고 했잖니. 그 말씀 지키는 거야. 엄마, 제발. 우진아, 태희 마음이 바뀌면 직접 연락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한 거였어요. 그날 밤 영숙 씨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어요. 점례 씨, 잘했어요. 태희 씨가 먼저 연락해야 맞아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자기가 선 그어놓고 어려울 때만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영숙 씨 말이 맞았어요. 태희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자존심 버리고 직접 연락해야 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한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희 번호였어요. 처음으로 태희가 먼저 연락한 거였죠. 하지만 수업 중이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려요.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웃음이 났어요. 결국 태희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서둘러서 다가갔던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태희가 저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태희 문자를 받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한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로비에서 태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는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고요. 어머님, 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태희야, 어쩐 일이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집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태희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해요. 차를 내오는 동안 태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거리를 두자고 했던 말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태희가 고개를 들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가? 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제야 태희의 진짜 속마음이 나온 거였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친정어머님, 일로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태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오빠도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매일 싸우고 그래서 나한테 왔구나. 네. 어머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어요. 태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옛날 어린 태희가 생각났어요. 태희야, 그때 넌 뭐라고 했니? 어머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지.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도 하고. 태희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어린 게 아니라 이기적이었던 거야.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편할 때는 거리를 두자고 하더니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태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대로 된 사과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가까이 살았어야 했어요. 그때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태희 여기 있나요? 응, 거실에 있어. 우진이가 들어오더니 태희 옆에 앉았어요. 우진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태희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려 드리지 못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외로우실 것도 생각 못하고 며느리 눈치만 봤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화를 낼 마음은 없었어요. 너희가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태희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태희야, 예전처럼은 힘들 것 같아. 네. 나는 내가 원한다던 대로 거리를 뒀을 뿐이야. 그러면서 내 생활도 새로 만들었어. 태희와 우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새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는 나도 내 일정이 있거든. 어머님, 이제 나도 예전처럼 너희 요구를 다 맞춰줄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태희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야. 다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해.
그리고 진심으로 예의를 지켜.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바쁠 때는 이해해줘야 해. 나도 이제 내 일이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우진이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며느리 편만 들지 말고 균형을 맞춰라. 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태희는 1시간 넘게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님, 친정엄마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내가 부탁하는 방식에 달려 있어. 태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제야 제대로 된 부탁이었어요. 내일부터 병원에 함께 가자. 하지만 내 조건에 맞춰야 해. 네, 어떤 조건이든 다 따르겠어요. 태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태희가 울면서 사과하고 우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 씨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어요. 점례 씨, 정말 잘 됐네요. 태희 씨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사과다운 사과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점례 씨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고 관계도 새롭게 정리된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제 조건에 맞춰서 지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태희 친정어머님은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셨어요. 태희도 회사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도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헌신하지는 않았어요. 제 시간과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왔죠. 어머님, 오늘 병원 함께 가주셔서 고마워요. 태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천만에 당연한 일이지. 다음 주 화요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화요일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 돼. 수요일은 어때? 네, 괜찮아요. 어머님 일정에 맞출게요. 이제는 태희가 제 스케줄을 먼저 물어보고 조율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 일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우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마음 정했어. 왜요? 여기서 오래 살으셨는데.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사실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도 상처도 기대와 실망도 모두 이 집에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서쪽 신도시 쪽에 작은 아파트 하나 받았어.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로 40분 정도야. 적당한 거리지. 우진이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마 제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엄마가 원하시면 저희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완전히 연락 끊고 사는 건 아니니까. 새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복지관과 가까웠어요. 주변에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남편 유품들, 우진이 어릴 때 사진들,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태희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고마워.
하지만 웬만한 건 업체에서 해줘. 너도 바쁘잖아.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그럼 고마워. 같이 하자. 태희와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어렸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 부담스럽다는 말만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태희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우진이와 태희가 함께 와서 도와줬어요. 새 집에 짐을 다 옮기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새 집 정말 좋네요. 그치? 여기서 새 출발이야. 저희가 자주 놀러 올게요. 응, 가끔 오거라.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이제는 당연한 예의였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복지관까지 걸어서 10분이라 매일 산책하듯 다닐 수 있었어요. 한글 교실 봉사도 계속했고 새로 시작한 서예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이웃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어요. 비슷한 또래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장 보러 가고 가끔 여행도 다녀왔어요. 점례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활기가 넘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우진이 부부가 함께 놀러 왔어요. 엄마,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와서 더 좋아졌어. 저희도 가끔씩 뵈러 올게요. 물론 미리 연락드리고요. 태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가까이 할까요? 어머님 근처로요. 갑자기 태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지금 사는 곳이 편하잖아. 하지만 태희야, 가까운 거리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더 소중했거든요. 이제야 그걸 알게 됐어.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편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는 거야. 우진이와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새집 베란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산과 공원,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의 불빛들이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상처받지도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있고 할 일도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건강해졌어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외로움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